집중력을 올릴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워크숍과 팀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준비하는 것들이 좀 많아서 주중에는 영상을 찍거나 편집하거나 이런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학교에서 주말에 활동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짬을 이용해서 영상을 또 하나 이제 찍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업무 중에 집중력과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루틴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내근직이고요. 그래서 마케팅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고, 뭐 주변에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이 일 저 일이 동시에 일어나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컴퓨터라는 일들이 그렇더라고요. 그 집중력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토네이도 출판사에서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일반인들이 넘볼 수 없는, 넘보기 어려운 굉장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타이탄이라고 하고, 그 타이탄들을 여러 명을 이 작가가 팟캐스트에서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주목을 했던 부분은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운드 트랙이라는 부분이었고, 거기에는 수많은 성공한 타이탄들이 루틴으로 즐겨 듣는 음악들을 정리해 두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타이탄이라는 사람들의 약 한 80% 정도는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명상을 한다고 하고, 나머지 한 20%도 어쨌든 명상이랑 비슷한 그런 정신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런 명상이라든지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패턴이 바로 한 가지 음악, 한 가지 사운드 트랙을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듣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영감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나 아니면 구글에서 타이탄의 도구들의 집중력 음악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은 그 음악들을 다 정리해둔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가 다 있는데, 저는 거기에 나와 있는 음악들을 모두 찾아서 다 들어봤거든요. 힙합도 있고 랩 음악도 있고 명상 음악도 있고 락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제가 들어봤었을 때 저랑 가장 잘 맞는 음악은 바로 한스 짐머의 타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한스 짐머의 타임이라는 곡은 인셉션이라는 영화의 배경음악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들어가 있는 음악이고, 들어보시면 약간 몽롱한 게 사람이 약간 이렇게 붕 떠 있는 느낌을 주게 만드는 그런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락이라든지 랩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맞았고, 한스 짐머의 타임이라는 음악을 찾게 되었고, 또 이걸 유튜브에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도 편집을 해놨어요. 그 같은 음악을 엄청 반복을 시켜가지고 타임 10시간 동안 듣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하면서 들으면서 일을 하면 업무 효율이 그 음악을 듣지 않을 때보다 정말 몇 배로 올라가는 것을 제가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스 짐머의 타임이라는 음악을 반복해서 듣는 편이에요. 재미있는 건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음반을 틀어놓고 멜론이나 음악 서비스 채널에서 4월 탑 차트 1에서 200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음악을 골라놓고 그 음악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든다라는 부분이 가장 특징적이었어요. 타이탄의 도구들을 출간했던 그 토네이도 출판사의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음악들을 정리해 놓았는데, 이 음악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는 제 상세 설명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책 작가라든지 암벽 등반가, 웹사이트의 창시자, 장애물 달리기 선수, 수학자나 유튜버, 구글의 임원이라든지 이들의 집중력을 올리기 위한 루틴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자신의 감정 상태라든지 정신적인 집중 상태가
세팅이 되는 음악, 신나고 싶을 때 어떤 음악을 들으면 신이 난다든지, 아니면 차분해지고 싶을 때 또 다른 음악을 들으면 차분해진다든지, 아니면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음악을 들으면 집중력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루틴 음악을 찾아놓고 어떤 음악을 듣는 것을 자신의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마인드셋을 바로바로 그 마인드셋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인셉션에 나오는 타임이라는 곡을 회사에서 업무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 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카페에서 이런 녹화도 하고 회사 일도 좀 보고 책도 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카페에서 일을 하거나 적당한 소음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면 집중력이 더 올라간다는 것들은 경험적으로나 아니면 많은 기사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백색 소음, 화이트 노이즈 때문에 그런데, 카페에서 적당한 소음이 있는 곳에서의 소음 그 기준이 한 50에서 70dB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정도의 소음 속에서는 아예 조용한 것보다는 자신의 집중력이나,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 이렇게 카페에서 일을 하거나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 그쪽 말로는 무슨 커피 플러스 오피스 이래서 코피스족이라고도 하던데, 뭐 진짜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코피스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카고 대학에서 했더니 완전 조용한 상태보다는 50에서 70dB 정도의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기억력은 한 1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레벨은 한 30% 정도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 카페에서 일하는 게 실제로 업무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집중력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카페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랑 회사에서, 집은 너무나 개인적인 공간이고 회사는 너무나 공적인 공간인데, 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밖에 나와 있는 공적인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자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 이야기하는 제3의 공간인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다 좀 새로운 환경에서 더 집중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겠더라라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3의 공간에서는 집에서처럼 완전 풀어지지도 않고 사무실에서처럼 계속 긴장 있는 상태도 아니고 적당한 긴장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집중력을 더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70dB 정도의 소음이 적당한 백색 소음 수준이라고 했었는데, 그 70dB를 넘어가는 순간 집중력과 스트레스 레벨이 완전 뒤바뀌어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막작작걸 시장 바닥 같은 데를 찾아가기보다는 정말 중간 정도의 적당한 소음, 내가 마음 50에서 70dB 정도 되는 음악이나 소음은 집중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집중력과 스트레스가 완전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인들이 어떤 시험, 이런 뭐 자격증 이런 공부하기 위해서 뭐 도서관에 가거나 뭐 카페에 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음악이 어쨌건 집중력과 각성에 도움을 주니까, 근데 이 각성되는 정도와 학습 효율에 대해서 또 연구한 역스 도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각성되는 정도와 집중력의 정도의 연관성을 연구한 게 이 역스 도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각성이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엄청 졸릴 거고요. 각성이 너무 되어 있으면 주변 모든 것들이 다 신경 쓰이니까 주변이 산만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각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와 각성이 100% 되어 있는 상태의 가운데 시점에서 집중력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역스도슨의 법칙이고, 이 가운데 상태에 머물러야만 학습의 효율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연구한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각성 상태를 중간으로 유지할 수 있는 루틴, 자신만의 루틴을 찾은 다음에
그 루틴을 반복을 해서 내 집중력과 업무 효율이 그 루틴을 따라가면 언제나 그 상태에 가깝게 되도록,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스 짐머의 타임이라는 음악을 들으면 집중에 업무에 몰입이 된다, 이런 조건 반사적인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업무 효율을 크게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에서 자신만의 루틴으로 업무 효율을 올리는 방법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기운 내세요.